나는 너를 내 딸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그 말이요.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아직도 가슴 한쪽이 싸하게 저립니다. 시어머니가 무심하게 던진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오래 붙잡고 있었거든요. 며느리로 산 35해. 저는 늘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딸처럼은 아니어도 적어도 존재를 알아주길 바랐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그 말은 제가 서 있던 자리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 말 뒤에 숨어 있던 진심이 생각보다 많이 그리고 조용히 저를 향해 있었다는 걸요. 사람 사이의 마음은 때로 말과 다른 곳에 있더군요. 저는 올해 61가 됐습니다. 결혼한 지는 35해가 넘었고요. 남편과는 조용한 동네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결혼해서 분가했고 며느리는 제법 잘 챙겨주는 편이지만 정작 제 마음속에는 아직 정리하지 못한 관계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사이였습니다. 남편은 외아들이라 저는 시집 처음 올 때부터 시어머니 곁을 지키는 역할이었어요. 시어머니는 60 중반쯤 되셨는데 오랫동안 장사를 하셔서 그런지 말투도 굳세고 손도 거칠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참 단단한 분이셨어요. 하지만 저는 늘 그 단단함 안에 뭔가 서운함 같은 게 섞여 있다고 느꼈습니다. 제 착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처음 몇 해는 괜찮았습니다. 주말이면 시댁에 가서 청소도 도와드리고 명절이면 같이 전을 부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부르시면 저는 부지런히 움직였죠. 지수야, 저기 파 좀 더 다져라. 네, 어머니. 이렇게요. 힘들어도 며느리라면 다 그렇지 뭐 하고 넘겼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나온 날도 참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김장을 하던 날이었어요. 김치 100포기를 담그자고 온 가족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부터 배추를 씻고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느라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어요. 손끝은 매워서 얼얼하고 허리는 이미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점심때쯤이었나요? 시아버지와 시누이들이 둘러앉은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저를 한번 훑어보더니 별것 아니라는 듯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내 딸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배추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귀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 고개를 들었는데 시어머니는 이미 다른 쪽을 보고 계셨어요. 뒤에 뭔가 말을 덧붙이셨던 것 같은데 제 귀에는 그 다음이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누이가 피식 웃는 소리, 남편이 눈치를 보는 얼굴, 그것들만 어지럽게 떠올랐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다시 배추를 버무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양념이 옆으로 튀었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니, 눈치챘는데도 모른 척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저녁 설거지를 하며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나는 딸이 아니지. 며느리지.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소리가 괜히 더 서럽게 들리더군요. 그때 박힌 그 말이 제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가도 다른 일이 지나가도 유독 그 말만은요.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가끔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김장 냄새, 시누이의 웃음소리, 그리고 그 한마디. 나는 너를 내 딸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그게 뭐가 그렇게 아팠는지 저도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때리거나 욕을 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평범하게 사실을 말씀하신 것뿐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제 마음 어딘가에 깊이 박혀서 오래오래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마치 가시처럼요. 그날 이후로 시댁에 갈 때마다 저는 자꾸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할 때도, 냉장고를 정리할 때도, 시어머니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실 때도요. 나는 너를 내 딸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그 말은 제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됐습니다. 사람 사이에 박힌 말 한마디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이 남을 수 있는지를요. 그날 이후로도 생활은 계속됐습니다. 시어머니는 크게 달라진 것 없이 여전히 저를 부르셨습니다. 지수야, 주말에 시간 되면 와라. 네, 어머니. 말끝은 부드럽지도 그렇다고 아주 날카롭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늘 하던 말투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제 귀에는 자꾸 그날의 말이 겹쳐 들렸습니다. 나는 너를 내 딸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면 시어머니의 다른 말들까지 전부 다르게 들렸어요. 예전에는 그냥 넘겼을 말들이 이제는 마음에 걸렸습니다. 시댁에 가면 저는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반찬통을 꺼내고 냉장고 안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싱크대 및 곰팡이를 닦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시다가 슬쩍 한마디 하곤 했습니다. 큰애야, 저거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거긴 솔로 한 번 더 문질러라.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더 깨끗하게 닦으라는 말이겠죠. 그래도 가끔은 잘했다는 말 한마디가 그리웠습니다. 어머니, 이 정도면 깨끗하지 않아요? 장난스럽게 물어보면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린 채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모르겠다, 나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저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걸레질을 했습니다. 손끝에 힘을 주면서 마음속으로는 작은 한숨을 삼켰어요. 남편은 중간에서 늘 어색해했습니다.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어머니 말투가 좀 그렇지 않아요? 남편은 핸들을 잡은 채 잠깐 말이 없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엄마가 원래 말이 좀 그래. 딴 뜻 없으셔. 저도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일부러 저를 힘들게 하려는 건 아니라는 걸요. 하지만 마음은 자꾸 다른 소리를 했습니다.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은 다 하고 싶은데 그날 박힌 말 때문에 제가 하는 모든 걸 시어머니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만 같았습니다. 딸이 아니라는 말이 괜히 떠올라서 그랬겠죠. 하루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게 됐습니다. 지수는 손이 느려. 우리 때는 벌써 다 끝났을 시간이다. 남편은 대충 웃어넘겼지만 저는 등을 돌린 채로 그 말을 다 듣고 말았습니다. 손끝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딸도 아니고 손도 느리고 나는 대체 이 집에서 뭘로 남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면 가슴 한쪽이 답답해졌습니다. 억울하다고 소리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냥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제가 여기 있다는 걸, 제가 노력하고 있다는 걸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버스 창밖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그 말 한마디에 제가 너무 매달리고 있는 건 아닐까. 세월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잊혀질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쉽게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이미 오래전에 깊이 들어와 있었으니까요. 시댁에 갈 때마다 저는 조금씩 무거워졌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가슴이 먼저 철렁했고 주말에 와라는 말이 들리면 괜히 한숨부터 나왔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계속 갔습니다. 며느리니까요. 외아들 며느리니까요.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서운함도 함께 반복됐습니다. 마치 켜켜이 쌓이는 먼지처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요. 세월이 흐르면서 저도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뻐근해졌지만 시댁에 가는 일은 줄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어머니 연세가 드시면서 병원 진료도 모시고 다녀야 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수야, 내일 아침 일찍 병원 가야 한다. 아들 바쁘니까 네가 좀 데려다 줘라. 네, 어머니. 몇 시까지 가면 될까요? 8시 전에 도착해야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8시 전이라면 새벽 6시에는 일어나야 했어요. 남편 출근 준비도 해야 하고 시댁까지 가려면 시간이 빠듯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저는 눈을 떴습니다. 몸은 무거웠지만 습관처럼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밥을 짓고 남편 도시락을 싸고 간단히 화장을 하고 나니 이미 7시가 다 됐습니다. 서둘러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현관에 나와 계셨어요. 늦었네. 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7시 50분. 늦은 게 아니었지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빨리 가요. 병원 대기실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번호표를 뽑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긴 의자에 앉았어요. 1시간쯤 기다렸을까요? 갑자기 머리가 멍해지더군요. 이제 나도 환자에 더 가까운 나이인데 나는 언제 좀 편해질까? 그런 생각이 들자 가슴 한쪽이 답답했습니다. 저도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가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외아들 며느리니까요.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툭 한마디 던지셨습니다. 네가 아니면 누가 하냐? 외아들 둔 며느리는 원래 좀 더 움직이는 거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 어딘가에서 오래 쌓인 먼지가 한꺼번에 부서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말 속엔 감사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그냥 당연함만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까지 바래다 드렸어요. 돌아오는 길에 제 손이 핸들을 꽉 쥐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해봤습니다. 여보, 나도 좀 힘들어. 어머니 모시는 거 내가 안 하겠다는 건 아닌데. 가끔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라도 들으면 좋겠어.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듣는 거야. 엄마가 어디 당신 미워해서 그러시나. 말이 좀 거칠 뿐이지. 그 말이 불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나도 알아. 어머니가 나를 때리거나 욕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여보, 그 말 기억 안 나? 나는 너를 내 딸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하셨던 거. 남편은 잠깐 말이 막혔다가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건 그냥 엄마가 흥분해서 하신 말이지. 왜 아직도 그걸? 흥분해서?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럼 흥분하면 그런 말 해도 되는 거야?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들고 화면을 켰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주방 불을 끄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손바닥에 힘을 주면 줄수록 그 말이 더 깊게 떠올랐습니다. 나는 너를 내 딸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그 말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계속 자라나고 있었어요. 결국 일이 터진 건 사소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을 앞두고 있었어요. 아들 내외와 우리 부부까지 함께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수야, 생일상은 네가 좀 챙겨라. 밖에서 사 먹는 거 말고 집에서 해 먹자.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가 당연하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날 저는 회사를 마치고 곧바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갈비, 채소, 생선. 장바구니가 무거워질 때까지 이것저것 샀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밤늦게까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갈비찜을 만들고 잡채를 볶고 생선을 구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것들을 떠올리며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었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음식을 싸서 시댁으로 향했을 때는 이미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무거운 냄비를 들고 계단을 오르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시댁에 도착하니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음식을 꺼내 하나씩 식탁에 올렸습니다. 갈비찜, 잡채,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 식탁이 가득 찼습니다. 자,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제가 웃으며 말하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다 같이 둘러앉았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들더니 갈비찜을 한 점 집어드셨습니다. 저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가만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식 맛이 아니다. 네 친정 입맛은 이렇구나. 순간 가슴속에서 뭔가가 탁 하고 끊어졌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 무슨 뜻이세요?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별뜻 아니라는 듯 말했어요. 아니, 우리 집은 원래 좀 진하게 먹었다. 네가 한 건 좀 심심하다 그 말이다. 아들은 눈치를 보며 웃고 넘기려 했고 남편도 분위기를 바꾸려 했지만 제 귀에는 다시 그 말이 겹쳐 들렸습니다. 나는 너를 내 딸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우리 집, 너희 집. 자꾸 선을 긋는 그 말투가 이제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요.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언제부터 저를 이렇게 따로 떼어놓고 보셨어요? 우리 집, 너희 집 자꾸 나누시잖아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지수야,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 저도 더는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음식을 만들며 쌓였던 피로가 지난 세월의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예전에 그러셨잖아요. 나는 너를 내 딸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그 말 이후로 저는 한 번도 어머니 집에서 편한 적이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참을 입술만 움직이다가 겨우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걸 아직도 붙들고 있냐?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남편이 급히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당신 여기서 이러지 말자. 엄마 생신인데.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한참 전에 선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잘못인지도 헷갈릴 만큼 감정은 엉켜 있었어요. 식탁 위의 음식들은 그대로 식어갔고 그날 우리 사이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벽이 하나 더 생긴 듯 했습니다. 그 일을 겪은 뒤로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일부러 시댁에 가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전화가 와도 잠깐 머뭇거리게 되더군요. 어느 주말 남편이 시댁에 가자고 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당신 혼자 다녀와. 나도 좀 쉬고 싶어. 남편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집에 남겨진 건 오랜만이었어요. 소파에 앉아 있는데 마음이 썩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집에 있기도 답답해서 저는 집 근처 카페에 혼자 나가봤습니다. 따뜻한 라떼를 한 잔 시켜놓고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를 보고 있자니 조금 마음이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동네에서 자주 마주치던 분이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어머, 지수 씨. 오늘은 혼자예요?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윤정 언니였습니다.
저보다 서너 살 많고 늘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분이었죠. 네, 그냥 좀 나왔어요. 제가 웃으려다 만 표정을 보더니 윤정 언니는 조용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얼굴이 많이 지쳐 보인다. 시댁 쪽이야? 짧은 질문이었는데 그 한마디에 마음이 풀어지듯 울컥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들고 있다가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언니,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요? 그렇게 시작한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쌓아둔 이야기를 천천히 꺼내 놓았습니다. 시어머니 말투, 생일상, 일, 그리고 그 오래된 한 문장까지요. 윤정 언니는 잠시 말없이 듣다가 종이컵을 천천히 굴리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그 말 진짜 그대로의 뜻이었을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뜻이 뭐가 있겠어요? 딸이 아니라는 거죠. 윤정 언니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도 그랬어. 나는 너를 딸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나는 너한테 함부로 못한다는 말이더라고.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듯 윤정 언니를 쳐다봤습니다. 딸이라고 생각하면 더 막 대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어. 자기 딸처럼 대하면서 말도 더 세게 하고. 그래서 일부러 선을 긋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 말끝을 흐리는 윤정 언니의 표정을 보며 저는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생각해 본 적 없는 말이었거든요. 어머니가 그랬을까요? 윤정 언니는 고개를 살짝 가로저었습니다. 나는 내 시어머니를 잘 모르니까 확신은 못해. 근데 지수야, 사람 마음이라는 게 말 한마디만으로 다 알 수가 없더라. 특히 시어머니 마음은 더더욱.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물어가는 햇살이 비스듬히 골목을 비추고 있었어요. 윤정 언니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언젠가 다른 쪽에서 같은 말을 들어볼 날이 올지도 몰라. 그때 가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도 있거든.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답을 얻은 건 아니었지만 뭔가 작은 빛 하나가 들어온 것 같았어요. 카페를 나서는 길에 저는 윤정 언니에게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언니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다른 마음이 있었던 걸까? 혹시 제가 너무 한쪽만 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제 마음 한쪽에 작은 의문 하나가 조용히 자리 잡았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 저녁에 잠깐만 나갈 수 있어? 어디를? 엄마 집에 잠깐만 갔다 오자. 누나도 와 있대.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생일날 일 이후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남편 얼굴에 묻어있는 걱정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한숨을 작게 쉬고 겉옷을 걸쳤습니다. 알았어요. 가요. 차를 타고 가는 동안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창밖만 바라보며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마음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시댁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누이가 먼저 나와 반겼습니다. 옳게 왔네. 들어와, 지수야. 평소보다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거실에는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얼마 전보다 더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제가 눈을 피하며 묻자 시어머니는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살아는 있지 뭐. 어색한 공기가 한참을 맴돌았습니다. 시누이가 차를 내오고 남편이 소파에 앉았지만 아무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그때 시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야, 그날 생일날 일말인데. 저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시누이가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그건 그냥 잊어버려.
엄마도 그날 너무 속상해서 그랬던 거야. 언니, 저는 그게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었어요.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지자 신우이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알아. 내 마음 이해해. 근데 너 예전에 엄마가 그 말하고 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우이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김장 끝나고 너 집에 간 뒤에 엄마가 방에 들어가서 계속 우셨어.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냐고. 아빠한테도 그랬잖아. 시아버지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춘 채 신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울었다고요, 어머니가? 흥. 나도 처음 봤어. 엄마가 그렇게 우는 거. 옳게 너를 제일 믿는다고 맨날 그랬거든. 지수는 말이 없어서 그렇지 속 정이 깊다고. 생각지도 못한 말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우셨다는 것, 저에 대해 그런 말을 하셨다는 것.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신우이가 잠깐 망설이더니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종이 한 장을 들고 나왔어요. 엄마가 얼마 전에 적어둔 건데 보여줘도 될 것 같아서. 신우이가 조심스럽게 종이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받았어요. 종이 위에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 며느리 지수. 내 딸이라고 하면 내가 또 상처 줄까봐 겁난다.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자꾸 딸처럼 느껴진다. 문장을 읽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져 글씨가 번져 보였어요. 그 말과 이 글씨가 도무지 같은 사람에게서 나왔다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리고 계셨어요. 어깨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시어머니의 마음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제대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억울했던 세월이 한꺼번에 떠오르면서도 종이 위 글씨가 자꾸 눈앞에 겹쳐졌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 메모가 진심인지 아니면 그냥 순간의 감정이었는지 밤마다 뒤척이며 생각했어요. 결국 저는 다시 시댁을 찾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나섰어요. 초인종을 누르니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수야, 웬일이냐? 평소보다 목소리가 조금 힘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잠깐 뵙고 싶어서요. 거실에 앉아 있으니 익숙한 텔레비전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화면에 둔 채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날 일로 온 거냐?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네. 근데 어머니만 뭐라고 하러 온 건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주름진 눈가에 예전보다 훨씬 많은 세월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나는요, 어머니. 제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그 말이 오래 아팠어요. 나는 너를 내 딸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는 그 말이요. 그래서 뭐든 당연하게만 여기시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없이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아주 작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럴 거다, 지수야. 내가 서운했을 거라는 거. 나도 알고는 있었다. 생각지도 못한 말이었습니다. 그럼 왜 한 번도? 시어머니가 제 말을 끊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며느리로 살 때 시어머니가 맨날 나한테 그랬다. 너는 내 딸이다, 딸처럼 생각한다고. 근데 그 말 뒤에는 늘 일이 따라왔다. 시어머니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장, 제사, 빨래. 딸처럼 생각한다면서 딸보다 더 많이 시키더라. 그래서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나는 내 며느리한테 그 말 쉽게 안 하겠다고.
저는 하나도 대답을 하지 못한 채 시어머니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딸이라고 했다가 혹시라도 더 시키고 상처 줄까봐. 그래서 일부러 선을 그었다. 근데 시어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날 김장 때 흥분해서 그 말이 튀어나왔다. 나는 너를 내 딸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하고 나도 알았다. 내가 상처 줬다는 걸.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근데 지수야, 그거 하나는 믿어라. 나는 내가 딸 같아서 겁이 났다. 내가 또 옛날 시어머니처럼 될까봐. 그래서 자꾸 선을 그으려다가 말이 그렇게 나와버렸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눈물이 차올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 말만 아니었어도 너는 덜 서운했을 텐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말은 해야겠다 싶었다. 완벽한 사과도 드라마 같은 포옹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늦었지만 솔직한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수건으로 눈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어머니. 딸이라는 말만 기다리다가 정작 어머니가 보여주신 다른 마음을 제가 못 봤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냥 어머니, 며느리 그 정도 거리에서 편하게 지내고 싶어요. 시어머니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다. 너도 내 인생이 있고 나도 내 나이가 있으니까. 그날 우리는 서로를 껴안지도 눈물로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참 동안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기울어가는 해를 보면서요. 그 후로도 우리의 관계는 극적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수야, 이번 주에 시간 되면 와라. 김치 좀 나눠줄게. 네, 어머니. 시간 내서 갈게요. 말투는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끔은 여전히 조금 서늘하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말 뒤에 숨은 마음을 조금은 짐작하게 됐습니다. 시어머니의 단단한 말투 속에 서툰 애정이 숨어 있다는 걸요. 어느 주말 시댁에 갔을 때였습니다. 냉장고를 정리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어요. 지수야, 그거 말고 이거 먼저 버려라. 예전 같았으면 서운했을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허질하지 않도록 말씀하시는 거였다는 걸요.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수고한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저는 그 말이 예전보다 훨씬 크게 느껴졌습니다. 병원에 같이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도 시어머니가 불쑥 말하셨습니다. 지수야. 네, 어머니. 네가 없었으면 나는 벌써 힘들어서 못 다녔을 거다. 말로는 잘 못해도 고맙게 생각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처음 들은 고맙다보다 더 크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설거지를 하며 문득 웃음이 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수도꼭지 소리 사이로 원망이 섞였을 텐데 이제는 그때의 제가 조금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너를 내 딸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그 말은 분명 저를 오래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만으로 시어머니를 규정하지는 않게 됐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서로 상처 주지 않으려고 선을 긋다가 되려 더 멀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조금 늦게나마 그 선 위에 작은 다리를 하나 놓을 수 있게 된 것 같았습니다. 주말 시댁에 다녀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마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며느리로 해야 할 일은 많겠지만 이제는 제 마음 안에도 작은 여유 한 칸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을 완전히 잊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 뒤에 숨은 또 다른 마음도 함께 떠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시어머니의 두려움. 며느리를 딸처럼 여기면서도 딸이라 부르지 못했던 그 조심스러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서툴지만 진심 어린 애정까지요. 그것만으로도 내 인생의 어느 페이지가 부드럽게 넘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 사이의 말 한마디는 때로는 칼처럼 깊게 박히기도 하고 때로는 시간이 흘러서야 다른 모양으로 보이기도 하더군요. 시어머니의 그 말은 분명 제 마음을 오래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어있던 서투른 애정과 두려움을 알게 되면서 저는 비로소 제 오해와 상처도 함께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끝내 서로를 딸과 엄마라고 부르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조금은 이해하는 며느리와 조금은 솔직해진 시어머니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믿으려고 합니다. 사람 사이의 마음은 완벽한 이해가 아니라 조금의 용기와 조금의 여유만 있어도 조용히 따뜻해질 수 있다고요. 그 믿음이 제 남은 시간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해줄 거라고요. 사람 사이의 말 한마디는 때로는 칼처럼 깊게 박히기도 하고 때로는 시간이 흘러서야 다른 모양으로 보이기도 하더군요. 시어머니의 그 말은 분명 제 마음을 오래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어있던 서투른 애정과 두려움을 알게 되면서 저는 비로소 제 오해와 상처도 함께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끝내 서로를 딸과 엄마라고 부르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조금은 이해하는 며느리와 조금은 솔직해진 시어머니로 남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믿으려고 합니다. 사람 사이의 마음은 완벽한 이해가 아니라 조금의 용기와 조금의 여유만 있어도 조용히 따뜻해질 수 있다고요.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 아파하고 계신가요? 그 말 뒤에도 어쩌면 보이지 않는 다른 마음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본다면 우리도 조용한 화해 하나쯤은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지셨기를 바랍니다.